안녕하십니까, 오짜입니다. 2015년 9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 정부 100일 회복 성장 앞세운 국민주권정부. 진짜 시험대 이제부터 국민주권정부. 포퓰리즘 냄새가 뿔뿔 나는데, 국정 정상화 앞세워 개혁 인사 속도전, 내수 회복 성장 동력 확보 주력이다.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거죠. 관세 협상 한미 뭐야 이거, 큰 산을 넘었다고? 아이, 큰 산 안 넘었고요. 큰 산 안 넘었습니다. 큰 산 넘기는 못 넘었으니까 지금 트럼프 해가지고 면담하고 그냥 웃고 오다가 딸랑딸랑하고 그리고 끝인데, 외교 안보 리스크 관리 과제. 큰 산 넘었다 하면서 뭐 관리 과제를 하냐? 관리도 아니고 지금 당정 이견 노출 부담. 요거는 우짜 관련해서 얘기했죠. 강선을 위해서 2차전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우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 풀고 협치 안 되고요. 11일로 엎친 100일 맞는다. 득표율 50%안 됐고, 조기 대선에서. 뭐야 이거. 초반 국정 운영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뭐 시스템 정상화는 정상화네.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치기 하고, 오늘도 보니까 뉴스 눈에 띄는 거 하나 있던데, 인사하는 거 보면요, 무슨 놈은 뭐 국가 정상화입니까? 국가 정상화는. 그리고 검찰 해체하는 거, 검찰 해체하는 게 무슨 정상화예요? 정상화 하나도 아닙니다. 뭔 정상화입니까? 길게 뭐 볼 필요 없고 넘어갑시다. 오늘 BLS 데이터 나온 거 얘기해 드리니까, 미국 투자인데 구금 재발 방지 논의 착수, 비자 개선 속도 내나. 비자 개선 속도 잘 안 됩니다. 이거 틀 자체가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용으로 따로 해줄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그래 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원들, 간 인원들이 무슨 미국에 가가지고 그 토끼 가지고 불법 이민자가 되려고 그래가 작정하고 미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분 확실하고 자기가 월급 받아 먹는 거 뻔한데, 수입은 뻔한데 뭐 하려고 그 힘든. 미국에 불법 이민 가면 하는 짓이 뭡니까? 가서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촌인도 아니다. 그 농업 가서 쇠 빠지게 해가지고 일하든가, 아니면 그 닭 공장 가서 잡는 거, 털 뽑고 맨날 그런 거나 하잖아요. 이 간 사람들이 그 짓 하러 갔겠냐고? 안 가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막, 그래야 관행적으로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미국의 비자 시스템, 미국 제대로 한번 비자 받으려고 한번 신청해 보신 분들, 미 대사관하고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받기 힘들다니까 이게. 받기 힘들어요. 이 틀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벌써 힘들고. 재발 방지 뭐 국토안보부하고 상무부가 공동대응은 뭐 공동대응이냐? 예? 이거 안 돼. 틀 자체가 이미 그래 돼 있고, 지금, 그리고 정부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지금 불법 이민 요런 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뭐야, 이거. 트럼프가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가진 미국 독특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내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인재 데려온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아이고. 그냥 돈 들고 돈 싸들고 와서 공장 만들고 사람 데려와가지고 공장 돌리고 그거 하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이것도 나왔네. 상무번호 E2, E3 비자 각종 전문 직종 외국인은 H1B.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행적으로 오는 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뭐 우리 뭐 문제만 터지면 우리가 문제 아니냐 이런 약간 내부 함몰형 이런 분들은 무조건 우리나라만 그렇다 이러기 아니에요. 일본 미국 한번 비자를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네. 무자견적으로 예전에 1990년대 말에 해가지고요. 그때 뭐 그 미국 회사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 사장이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해가지고 물론 그때 인터넷 회사였는데 그냥 뭐 웃자보고 믿거나 말거나 마음에 든다고 자기 미국의 회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어디 있으나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가자 해가지고 한번 대사관 가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지를 갔더라고. 그냥 가니까 정말 지를 갔댔어요. KEI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없다니까 그러네. 미 의회가 지금 신설을 해야 된다 이래 주장해. 없다니까 지금 없어요.
출장료 비원,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는. 이것도 이게 관행적으로 하든가 저거가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지금 이래 틀을 다 바꿀 거예요. 못 바꾸잖아. 그럼 이 건 때문에 틀을 바꿀 거예요. 못 바꾼다니까 그러네. 그래 관행적으로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대응이 이재명 정권이 지금 대응하는 게 완전 똥 수준이고, 이거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넘어가자. 이거 오늘 뭐 좀 얘기할라 했더니 오늘 BLS 이거 저 데이터 나오는데 까먹고 앉아가지고 웃자가 또 얘기할 거다 그래야겠네. 하여튼 그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한국 대미 통상협상 대표단 미국 워싱턴에서 1차 실무 협의 마무리. 8일 협의 마치고 9일 귀국이라고 한다. 에? 뭐 아까 큰 산 넘었다며. 이게 무슨 큰 산을 넘은 겁니까? 예? 7월 30일에 한미 통상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지난 25일 세부 협상이 중요하지 뭐 큰 틀 해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그거야 당연히 하는 기고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 대미 투자의 구조를 짜는 거 관련 문제가 많다. 교차 상태에 있다. 교차 상태에 있다 얘기했네 지가. 지가 까가지고 얘기했네. 미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한국 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거 까발리면 나올 거 많다니까요. 그러네. 그 이유는 이미 더 퍼주는 거로 결정 났죠. 사인하고 끝났고 일본도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거에서 아니라고 얘기했는 거 그리고 잡아떼던 것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뻔하 많아 뻔합니다. 뻔하 많아 뻔해. 이재명 정권 협상력 똥이라는 건 이미 다 확인됐고요. 뻔하나 뻔해요. 무슨 큰 산을 넘었다고 뭐 똥 같은 소리라고 하지나. 공천계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여기도 이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던 이름이고요. 김건희 오빠 요청에 그림 구매. 김건희 오빠도 티 나오네 이제. 김건희 특검 13시간 넘게 수사. 구매 자금은 김진우에게 받아.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라는 소리지. 예.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 그 소명 나오더라. 이게 원래 그 법구대기들, 법쟁이들이 맨날 하는 말이 이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이게 이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할 때는요, 그냥 뭐 반성한다, 해명한다 이래야지 소명 이타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걸러먹은 겁니다. 국민 대상으로 말 때. 뭔 소명 타령하고 있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다. 중개했을 뿐이라고?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한다. 김진욱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리겠다. 향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거 성실히 협조한다네. 성실히 협조한다니까 잘 나오면 되겠네요. 이거 뭐예요? 위자까지 나왔어? 아하 참. 위장 여부가 밝혀지는 바람에 곤혹스럽다. 그 누가 이래 사기를 쳤는 거? 봅시다. 이거 뭐야? 김정 검사는 오늘 이날 오전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확증 평양의 오류다라면서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억측하고 오해에 기반하고 있으면 해명하면 되고 해명하면 되고요. 아니면 더 가면 되고 그래 됩니다. 이제 김건희 오빠다까지 티 나왔다. 넘어가고요. 정동영 오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다. 사전선거 허위사실 공표. 정동영이는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노인폄하 발언했죠. 정동영이는 입만 열면 그냥 폭탄이 나온다. 1심 70만원. 조금 애매하네. 1심 70만원. 검찰은 400만원 구형. 그러면 이러면 배지 떨어지는데 400만원 되면 100만원만 넣으면 배지 떨어지죠. 그렇지 여기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용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놓인다. 이 정동영이는 일만 열면은 그냥 또 그 폭탄을 터뜨립니다. 폭탄을. 예전에 그랬어요. 이미. 그 대통령 선거 나오고 이럴 때 해가지고 노인 폄하 발언 상식이 있으면 그리고 좀 뭔가 이리 머리가 돌아가면 그런 말은 하기 힘들지. 뭐 말을 해도 좀 많이 순화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해야지. 사람이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머리가 괜히 폼으로 달렸어요. 내가 얘기해보고 이 분명히 무슨 책 잡힐 것 같다 생각하면 얘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는데 안 그런다니까 그러네.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 20대 대놓고 꼬라서 했네.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 잡아떼는 거고,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 이거는 뭐, 이거는 웍 터진 거 해가지고 증거 있으면 증거대로 걸어 가면 되는 거고요. 예. 종무식하고 신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하여간 정동영이 맨날 이랬습니다. 정동영이는 맨날 이랬다. 예, 넘어가고요. 정동영이의 옛날에, 저 가방 못지 했던 게 누구더라? 예, 넘어가고요. 이거 나왔네. 예, 이재명 중앙선거위원 후보 위철한 지명. 위철한이 이게 더불어 쪽 아니야? 이석현, 아이고, 이석현. 예. 선거 부정 음모론서 민주 절차 보호한다. 이석현이는 MB정부 법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 가지고 팔아먹고 장사하고 안 되는 거고요. 이재명이란다. 그 MB 밑에 있던 인간들이 보면 좀 그래요. 보면은 왔다리 갔다리 줄서기 잘하고 아주 좀 그렇습니다. 보면 조금 줏대가 없다. 막 그래 말할 수 있고요. 뭐야 이게 또 뭐 박진영 나오고 이러네. 참 잘 돌아간다. 아이고 내 참나. 뭔 박진영이 나오냐 박진영이. 에?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이런 소리는 필요 없고요. 이거 알고 제가 알기는 더불어 쪽에서 일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더불어에서 일했던 인간입니다. 저기가 다른 거 뭐 이거 이력은 안 나오네. 이력은 안 나오네. 우자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어디 갔냐? 여기 해가지고 뭐야 위철한 여기 해가지고 더불어 해가지고 쪽에 있던 이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뽑았다는 거 뭡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부정선거론 더 세지라고 기름을 붓는다 이래야 되겠죠? 노리고 인사를 했다. 우짜게 쪽은 그래 봅니다. 노리고 인사를 했다. 선거 부정 음모론에서 민주절차 보 아니고요. 선거 부정 음모론에 기름을 부으려고 이런 인사를 했다. 교묘하게 해가지고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다. 누가? 이재명 정권이. 자, 넘어가고요. 이건 뭐야? 이거 넘어가고. 부산은 선선합니다. 지금 창문 닫고 잡니다. 성비위 내홍 혁신당 조기 등판 가시와 비대위원장 추천 잘 들어간다. 혁신 빼야 되고요. 더불어에서는 민주 빼야 된댔죠. 혁신 조국당에서는 혁신 빼야 됩니다. 뭐 그냥 이러나 저러나 조국당인데 뭐. 아이고 이 말도 안 맞고 언행 불일치에 내로남불에 뭐 성비위 이 단어도 글러 먹었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성비위 있다고 단어를 쳐 쓰고 앉아 있냐? 에? 이거 뭐 그게 볼 필요 없고 하여간에 저 혁신 없는 혁신당 조국당 얘기인데 조기 등판한다 이 말이 되네요. 아이고 찬스다 이러면서 조기 등판하는 모양이네. 참 수준 꼬라지하고는 좀 잘 돌아간다. 넘어가고요. 기초연금 25년 뒤 연 120조. 우와 어마어마하네. 노후 보장대 미래세대 부담 완화. 야, 이 관련해서는 우짜가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의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나라 돈은 25년 뒤인 2050년에는 최대 120조에 달할 수 있다. 우자는 이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지금 원래 이거 나올 때 취지가 뭡니까? 이거 기초연금 기초연금 취지가 이거 국민연금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자 뭐 윗세대죠. 해당 안 되는 분들한테 이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국민연금 못 들어가는 대신에 뭐 보충해 주자 뭐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 땜빵 임시 땜빵으로 나온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지금 돌린다. 이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이게 만들 때부터 취지 자체가 임시 땜빵용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2020년까지 50년까지 쳐돌리고 앉았습니까? 우짜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 끝내야 된다. 어떻게 끝낸다? 지금 국민연금에 해당 안 되는 국민연금에 못 들어간 어른들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그분들 한정으로만 하고요. 지금 새로 해가지고 65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들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요. 이 기초연금 다 빼야 됩니다. 이거 나라를 갖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짓을 계속합니까? 이거를 이거 우짜 말씀드려 이거 못 빼는 거 왜 못 빼요? 이제 표가 눈에 보이니까 이 짓을 이걸 못 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정치인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이거 없애야 돼요. 이미 우짜 세대만 해도 국민연금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왜 25년 뒤까지 이래 쳐돌립니까? 빼야 됩니다. 우짜 이거 기초연금 안 받아도 됩니다.
하여간 이거 빼야 됩니다. 이거 미래 세대를 갖다가 누구한테 이거 가지고 돈을 갖다 다 내라고 이 짓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인구도 지금 2050년에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 4천만 명 중반대, 4천만 명 중반도 안 되겠네. 그 정도까지 좀 줄어들 건데 도대체 몇 명한테 가지고 이 부담을 지우려고 이 짓을 하고 앉았습니까? 예? 선배 세대면 다음 세대한테 뭔가 그런 걸 안 해도 부담을 최소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게 걸러 먹었다니까 그러네. 넘어가고요. KT 소액 결제 피해 가상기지국 어이구 가상기지국까지 세웠어? 해킹 정황 포착. 그러면 어디 그저 옥상 올라서 뭐 작업을 했다는 소린데. 예. 이러면은 좀 규모가 좀 커지는데 이러면. 개인정보 해킹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KT 말은 못 믿고요. 이 미상의 기지국 아이디가 발견됐다. 신고의 당시에는 이 미상의 기지국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지금 작업을 했는데 작업했네요.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점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가상기지국. 이거 외국에서는 이 짓을 많이 하고 특히 어둠의 세계에서 이 짓을 잘 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이 짓을 잘 하는데 요즘 뭐 안 그래도 이런 거 뭐 SKT 그리고 KT 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그 기계 뭐 그 기계 해가지고 보시면 그 비밀번호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 세팅을 하시거나 기존에 비밀번호 세팅하신 거 바꾸시거나 뭐 그렇게 하세요. 와이파이 이거 들어가서 이거 그 눌러 앉아가지고 뜯어붙어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중간에서 인터셉트해서 많이 가져갑니다.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정기적으로 와이파이 비밀번호하고 이런 거는 세팅하거나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예, 넘어가고요. 작년 4대 보험료 체납 따른 압류 300만 건 육박. 어마어마하네. 5년새 86%. 폭증이네 폭증. 압류 포함한 징수율은 99%. 징수율에 안주 말고 실효 대책 만들어야. 요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학교 때 뭐 배웠습니까? 조선 말기 삼정, 전정, 군정, 황곡의 폐단으로 인해 몹시 부패하고 백성들의 부담은 하늘을 찔렀으니 우짜 어릴 때도 이거 배웠죠. 똑같습니다. 누구는 그러겠지. 정부 쪽에서 그러겠지. 뭐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거 세금 아니다 얘기하겠지. 근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세금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다 세금이잖아요. 이게 보면. 예? 다 세금이지.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세금이죠. 작년 보험 체납액은 건강보험 5천 어이구 엄청 많네. 5,749억, 국민연금은 6,297억, 고용보험은 5,618억, 산재보험은 6,383억. 와, 합계해서 2조 4,047억. 어마어마하네요. 예, 뭐 징수 잘했다고 떠들고 앉아 있는데 이거에 앞서가지고 지금 살기도 퍽퍽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 낸다 이 소리고 국민연금도 차 받아놓고 나이 돼가지고 받을 때까지 돈 중간에서 안 땡겨준다고 그랬었고 이게 무슨 장사도 이런 장사는 처음 본다니까 하여튼간에 뭐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다 이거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중재국 카타르까지 전격 공습 하마스 지도부 타격 하마스 지도부 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재국 카타르를 갖다 지 꼴린 대로 폭격하는 게 그거 자체가 걸러 쳐먹은 거죠. 가자 전쟁 이후 카타르 첫 공격, 휴전 협상 파국 위기, 하마스는 대표단 암살 시도 실패했다 주장하고 카타르는 비겁한 공격이다 하고 비난했고요. 폭격하는 거. 이거 민간인 거주 지역도 폭격했습니다. 온 동네 쳐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하고 자빠졌다. 네. 이거 워싱턴 트럼프 이거 안 얘기 안 나오나? 네타냐후 패스하고 쓰레기 저런 거는 패스하고요. 여기 민간인 지역, 민간인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 예. 카타르는 뭐 비겁하다 얘기하고 백악관이 나오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공습 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았다. 통보 받아서 그래 어땠는데 카타르 내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은 이스라엘의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하는데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이거는. 이거로 끝이야? 아이고 참나.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 관리들이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이미 알았고 작전에 그린라이트를 보냈다. 여기 적어놨죠. 그린라이트를 보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게 됩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죠. 이거 뭐 오늘 그 BLS 데이트 때문에 뭐 이거 관련해서 뒷얘기 뭐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시오스에서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동쪽행 그러니까 카타르행 갖다가 추적했지만
도하에다가 폭격 이거 카타르 공격하러 들어간다 해가지고 폭격한다고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 폭격 경보, 경고, 이거 뭐 영어로 말하면 인폼을 갖다가 언제 해줬다? 폭탄 떨어진 다음에 인폼을 해줬습니다. 이거 폭탄 떨어진다 경고를 그때 해줬습니다. 이게 뭔 희한한 짓이죠. 참고로 이거 국제 판때기 돌아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 이스라엘의 이 마카파 짓, 이런 짓은요 트럼프가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오케이 한 거예요. 뭐 확정은 없지, 증거는 없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요 트럼프가 오케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담인데 중동 최대 미군 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카타르에 있잖아요. 카타르. 이거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때도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중동 최대 미군 기지가 있는데 카타르에다가 이거 자칭 동맹이 자칭 동맹 아닌 애한테 폭격을 받도록 방치하는 게 지금 누구다? 트럼프 행정부다 이 말이 되고, 카타르는 참 꼴이 우습게 된 게 2025년 올해 6월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이란이 요 짜고 치는 또 고스톱으로 이제 가짜 공격을 한번 해줬죠. 미사일 쏴가지고 카타르에 있는 미군 최대 저 공군기지. 그랬는데 그거 지나고 이제 한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즉 1년 안에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해가지고 폭격을 받는 아주 희한한 꼬라지를 당하고 있다. 카타르가 희한한 꼴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참 이게 무슨 동맹이고 나발이고 뭐 없다니까 그러네. 눈에 이스라엘밖에 안 보여. 네타냐후밖에 안 보인다니까 이제 트럼프는. 나토 군사위원장 중국 열병식은 쇼? 북중러 군사동맹 의미 아니야. 쇼. 쇼라고 뭐 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정신승리하면 안 되죠. 언젠가 한국 함정 부대가 나토 훈련에 나토 훈련에 우리나라 국군이 왜 가냐? 갈 필요 없지. 니거는 그럼 니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일 터지면 니거 와서 도와줄래? 지금 똥도 제대로 못 닦고 앉아있는데 무슨 뭐 대단한 소리가 앉아있네. 중국 정선절 열병식에 대해 결국 중국이 자신이 이 지역을 이끌고자 하며 서방 세계에 대응하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쇼였다. 그래서 쇼였다는 소리야?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예? 그들 사이는 표준화도 상호 운영수도 동일한 전술 작전도 없다. 나토처럼 75년간 훈련한 수준으로 함께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훈련한 수준으로 싸울 수 있든 없든 거 상관없이요. 물량 자체가 이미 짜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표준하고 상호 운영이고 동일한 전술 작전이고 나발이고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물건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물량에서 이미 잽이 안 된다는 거. 무려 한 30개국 이상이 달게 들어가지고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지원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30개국 이상, 뭐 어떤 데는 50개국도 얘기하는데 하여간 30개국 이상이 우크라이나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데도 러시아 하나 못 제끼는 이 꼬라진데 무슨 이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수요 문제 알겠네. 수요 관리한다고 시간 엄청 가겠다 보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는 오늘 주인공이 BLS 일자리 수정치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몇 분이야? 무슨 23분이야? 네, 말씀드리죠. 미 노동부가 지난 12개월치 일자리 중 마이너스 91만 1천 개를 갖다가 수정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내려가죠. 이게 엄청나게. 요 보시면 2009년 요때 해가지고 2008 금융위기 그때죠. 요때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올타임 하이 최대 수정치를 갖다가 기록을 갖다가 갱신했습니다. 공식 기준으로 2009년에 기록한 기록이 얼마다? 90만 2천이었는데 이게 2025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뭐 작년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90만 2천인데, 요게 현재 가지고 마이너스 91만 1천으로 발표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직전 2024년 거도 엄청나게 수정했죠. 80만 건 이상 수정했습니다. 하여간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일자리 데이터는 월 평균 7만 6천 개 정도 과장되었다. 거짓말을 쳤다. 우짜겐 쪽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데이터의 중국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죠. 참고로 미 정부는 CES 해가지고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해가지고 현재 고용 통계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재 고용 통계가 되겠네. 그래서 CES 조사를 통해서 매달 급여 수치를 발표하는데요. 이 조사의 경우에는 아주 빠르고
널리 검토되고, 그러니까 뭐 각종 데이터 등 활용한 데서 널리 검토되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걸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시즌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과가 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실제 세금 신고서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거 좀 전에 본 것처럼 91만 일이 나오는 것처럼 리비전 수정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비교를 해가지고 수정하느냐? 요거 BLS 나와 있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분기별 고용 및 인구 조사, 인구 조사 이래 되겠네. 센서스가 나왔으니까 분기별 고용 및 인구 조사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요게 아주 QCEW, 요게 줄여서 QCEW 되죠. 그래서 해당 세금 신고서는요, 분기별 고용 및 인구 조사라고 할 수 있는 QCEW에서 요걸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필터링해서 나오는데, CES 현재 뭐 고용 뭐 환경 고용 통계 이거죠. CES와 달리 QCEW는 거의 모든 고용주가 제출해야 되는 실업보험 기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 터졌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정확합니다. 즉 발표용 데이터 CES보다 QCEW가 진짜 공식 데이터라는 소리가 되죠. BLS 미 노동통계국 여기서는 매년 한 번 조사 추정치를 세금 장부와 비교해서 조정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쪽 동네에서 뭐라 부른다? 벤치마크 리비전, 벤치마크 수정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빠르게 발표되는 추정치 뭡니까? CES죠. 이거와 늦게 발표되는 데이터 뭐지요? QCEW. 이거 간의 차이가 원래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통계의 중국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차이가 미미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에서는, 대부분의 연도에서는 조정폭이 그리 크지 않고, 근데 문제는 올해 2025년에 엄청나게 컸다 이게 되죠. 물론 작년에도 엄청나게 컸고요. 예, 해가지고 블룸부 돌리고, 예, CES 현재 고용 통계는 2023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고용시장에서 17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예상했다 이게 정확하죠. 예상했는데 QCEW 분기별 고용 및 인구 조사 여기에서는 요거와 비교한 후에 마이너스 91만 1천 개 일자리가 과대평가되었다. 과대평가되었다고 지금 미 노동통계국에서 인정을 했고요. 우자가 눈 동그랗네 갔다고 했잖아요. 덕분에 총 일자리 증가율은 거의 반동가리가 나버렸습니다. 반동가리 났고, 반동가리를 갖다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월 평균 14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6만 3천에서 10만 5천 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쳤다. 거의 반동가리다. 즉 평균은 7만 6천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쳤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 통계 자체 구라가 엄청나게 껴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예, 요거는 해가지고 똑같이 노동통계국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화이트 칼라 직종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 데이터 조작질한 거 말이죠. 화이트 칼라 직종도 예외가 아니라서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은 마이너스 15만 5천 개. 아, 이거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15만 8천 개.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5만 8천 개. 마이너스 15만 8천 개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통신 테크 부분은 마이너스 6만 7천 개. 요거 있죠? 요거 인포메이션 되십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부터 미용실까지 거의 뭐 동네에서 뭐 각종 서비스 해주는 거. 이걸 갖다가 뭐 미국에서 뭐라 한다? 기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5만 1천 개. 요거 있죠? 요거. other 서비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5만 1천 개가 또 뻥튀기 돼가지고 또 수정됐고요. 그리고 도매업의 경우 11만 개. 어마어마합니다. 11만 개. 홀세 트레이드 11만 개 나오죠. 11만 개 해가지고 뻥튀기 낸 거 삭감됐고요. 그리고 소매업은 어떻습니까? 리테일 트레이더 여기 해가지고 12만 6천 200개 해가지고 또 이것도 엄청나게 또 해가지고 뻥튀기 낸 거 삭감됐고요.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토탈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91만 7천 개 이래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게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 뭐 일자리 자체가 전부 다 약세였다. 지금까지 다 구라쳤다. 이거 되고요. 특히 이거 도심 경제, 그러니까 뭐
뭐 다운타운 뭐 해가지고 그쪽 경제 이쪽이 왜 그렇게 그 데이터는 잘 나왔는데 왜 경제가 그쪽이 안 좋냐 이랬는데 실제로 요번 이거 저 리비전 수정된 걸 통해서 실제로 진짜 도심 경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됐다. 이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운송하고 창고 부분 여기 있죠. 트랜스포테이션 해가지고 웨어하우싱 해가지고 있는 게 요게 뭐 한 6,600개 늘어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쪽 여기 한 3,700개 늘어났다. 요 정도만 뭐 그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뭐 다른 부분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거의 뭐 그건 뭐 다 잘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은 뭡니까? 일자리가 지금 감소했다 이 말이 됩니다. 덕분에 1929년 대공황을 제외하고 2008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수정치 아까 말씀드렸죠. 2009년보다 더 심하다. 거기다가 기존에 수정 발표된 2025년 5월과 6월 일자리가 마이너스 25만 8천 개 수정이 돼 있었는데요. 6월 일자리에서 또 마이너스 2만 7천 개가 더 이제 또 리비전 돼가지고 수정됩니다. 제가 이것도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두 번째 수정치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수정되면서 토탈 합계해서 이 5월하고 6월 합계해서마다 28만 5천 개 여기는 뭐 정확하게 안 나오고 28만 해가지고 되는데 정확하게는 28만 5천 개입니다. 28만 5천 개로 더 줄었습니다. 5월하고 6월 쪽 데이터가 더 줄었다. 덕분에 2020년을 제외하고 우한폐렴 될 때를 제외하고 2개월 연속 순 감소 추정치로는 역대 최대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5월, 6월 이게 되죠. 예, 그리고 요거는 난파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익스클루드 뭐 이게 저 뭐야 이거 헬스케어하고 소셜 어시스턴트 요 부분이 거의 이제 다 끌고 간다 이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미 노동시장은요 의료 분야 일자리 증가에 심각하게 억수로 심하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의료 서비스를 제외할 경우에는요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마이너스 14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여기죠. 그죠? 마이너스 14만 2천 개. 마이너스 14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계산이 나오고 제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전문 서비스 부분 역시 지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8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수정됐는데요. 이것도 분명히 또 이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대하고 고대하던 BLS의 수정치 지난 1년간 수정치 12개월치 수정치가 마이너스 91만 1천원이 나왔는데요. 요게 요번 이벤트 이거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 빌드업을 갖다가 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번에 9월 29일에 연방정부 셧다운권까지 가지고 아마 좀 길게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몇 분이에요? 어이구 32분이야? 예, 금값을 보시죠. 금값을 보시면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0.13% 살짝 하락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이 됐네요. 해가지고 1온스에 3,631달러. 우짜가 이거 캡처한 거니까 5시 한 반쯤이었나? 이래 됐는데 요 뒤에 잠깐 봤더니 이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3,628달러인가 해가지고 더 떨어졌던데 하여간 이 차트 기준으로는 3,631달러 이래 됩니다. 볼린저 밴드가 미친듯이 확장되고 있죠. RSI 값도 완전히 오바이트 계속 나오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이거 오늘 BLS 데이터 나왔으니까 또 금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해야겠죠. 지금 왜 금값이 이래 오르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 봅니다. 자, 이거는 인플레이션 조정된 값으로 해가지고 스팟 골드 그러니까 그 현물 가격 뭐 진물 금덩이 가격 이 말이 되죠. 금덩이 가격이 올타임 하이다 이 말입니다. 금덩이가 1980년 이거 뭐 한참 올라갑니다. 여기가 1980년입니다. 1980년 이후 아주 쭉 가지고 45년 만에 인플레이션 조정된 기준으로 해서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금덩이 값이. 이런 움직임은 평온한 시절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 통화 체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보시면 우짜가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얘기하면서 1970년대 1980년대 초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도 계속해서 만들었고요.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막 계속 만들었습니다. 1980년 당시에는 미국이 금본위제 뭐 정확하게는 금태환제죠. 금태환제를 갖다가 막 살랐죠. 그러니까 금본위제를 탈퇴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이때 3번의 인플레이션 웨이브가 있었죠. 뭐 어떤 사람은 2번이라고 어떤 사람은 3번이 다른데 차트상으로 한 3번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언제 1980년에 종이자산 그러니까 뭐 달러 종이자산 페이퍼 에셋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면서 금값이 폭등했었는데 2024년부터 이래가지고 보시면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올라가죠. 예. 2024년부터 시작한 이번 금 랠리의 경우 1980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일단은 원동력 자체가 다릅니다. 금값을 올리는 원동력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 됩니다. 2025년 현재 한번 잘 살펴보시죠. 미국의 부채,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패드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이머징 국가들, 즉 이머징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록적인 금 매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만으로도 1980년대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금값의 구조적 바닥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3,452달러 우자가 뭐 말씀드리고 있죠. 직전에 저항선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혼란했던 1980년처럼 금이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멀리 바라본다는 뭡니까?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현재 금값이 움직일 때는요, 수면 아래 이 금융 시스템, 이 시스템 수면 아래에서 더 큰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다는 신호와 같고요. 투자자들은 향후 더 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거나 우자 관련해서는 세컨드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투자자들은 향후 더 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거나 국채나 미국 달러 같은 전통적인 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 상실로부터 회피할 피난처, 뭡니까? 금덩이를 찾고 있는 중이다. 누가? 투자자들이 말이죠. 금값이 상승하는 건 그저 단순히 번쩍번쩍하는 금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금하고 달러하고 레이시오 해가지고 비율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입니다.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1.02%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0.92달러 이래 됩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줄을 세우고 있죠. 줄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 안으로 돼 있고 해가지고 RSI급은 66.02 이래 됩니다. 차트상으로는 뭐 금덩이보다는 낮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낮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금값이 워낙 잘 오르고 있으니까 하여간 좀 비교는 됩니다.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제 해가지고 0.34% 상승해서 97.79가 됐습니다. 요것도 저 금덩이 차트 지난 8월 달에 금덩이 차트하고 비슷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돌아간 꼬라지는 좀 비슷해지려고 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200 이평선은 102.31까지 내려왔고요.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해가지고 미국 저 달러 기준 우리나라 원화죠. 이제는 1,480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가지고 0.29% 싸져가지고 1달러에 1,389.31원 이래 됩니다. 장중에 최고는 1,489, 1,390원이네. 이제는 1,480원도 이제 안 보인다.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어제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변동 없이 해가지고 1달러에 147.443N 이래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하고 비교가 계속 되고 있죠. 알게 모르게 지금 비교가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엔화가. 네,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해가지고 우짜가 오늘 또 말씀드릴 이거는 원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BLS 데이터 나누고 까먹고 해가지고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패드의 고위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약해놨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약했으니까 말씀드려야죠. 빠르게 말씀드리죠. 아이고 37분이네. 자,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가지고 글로벌 리서치 여기서 해가지고 데이터 차트를 내놨는데 보시면 2025년, 2020년, 2024년 이렇게 쭉 나와있죠. 예, 해가지고 누적되는 해가지고 정책 금리 해가지고 올해 연도별로 해가지고 누적된 숫자다 이겁니다. 자,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 9월 첫째 주까지 전 세적으로 총 88번의 금리 인하가 벌어지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말이죠. 가장 많았다. 덕분에 2025년은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빠른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록할 것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상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2025년 그러니까 YTD 1월 1일부터 이거 발표하는 시점 9월 첫째 주까지 이래가지고 예상을 하면 되겠죠. 보시면 되죠. 이래가지고 보면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은 4번 금리 인하를 했고요. 영란은행은 3번 금리 인하했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2번 금리 인하했고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5년 6월 올해 6월에 마이너스 25bp 인하하면서 주요 중앙은행들 중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제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몇 번입니까? 2번 금리 인하했죠. 이런 가운데 패드는 2025년 올해 들어서 8월까지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도 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트렌드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패드는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선도하지 않고 매번 뒤처져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25년 올해처럼 이거 한 번도 없잖아요. 인하한 게 2025년 올해처럼 대놓고 따로 놀지는 않았고요. 시차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시차 역시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단위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누가 패드가. 즉 2025년 올해 현재와 같은 이런 사례가 패드 역사에서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내리는데 패드 원자 이래가지고 독약청청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주요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국가들이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한참 뒤까지 연방기금 금리 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채 인하하지 않는 거, 누가 패드가. 이거는요 패드가 단순히 실수로 금리 인하를 갖다가 늦춘 게 아니라 고의로 고금리 정책을 썼고 고금리 정책을 무기화해서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고 미국 경제를 희생시키더라도 자본을 미 국채 쪽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라는 고의지를 갖다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짜가 하는 의심을 갖다가 패드에서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금리 동결이 단순한 제도적 타성에 따른 부산물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금 과장되었던 오늘 91만 마이너스 91만 1천 개 해가지고 뻥튀기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에 의존했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월하고 옐런하고요 2021년 2022년 이때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이 좀 밝힌 사람들은 그렇게 돈 풀면 인플레이션 온다고 계속 경고했는데 그때 뭐랬습니까? 트랜지토리 타령하고 이랬습니다. 즉 이게 뭐냐, 데이터 기반 방식을 갖다가 파월이 그때도 고수했고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외적으로 미국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경제가 국내적으로 얼마나 약화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짜가 2022년에 중앙은행의 리세션과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우짜가 포스팅 했는데 2022년 포스팅입니다. 이때 해가지고 파월 이런 거 요걸 갖다가 계속 했거든요. 이런 포스팅 등에서 우짜가 지적했더니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지도 고의였고 앞으로 할지도 고의라면 어쩔 수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패드가 지금까지 했던 짓도 고의였고 앞으로 할 짓도 고의라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거 패드를 갖다가 쫑을 내야 된다, 파월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0명에 대한 박사들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 굳이 이런저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업적적으로 이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하다라는 소리에 타령해가지고 욕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2022년 얘기고요. 빨리 넘어가자. 자, 이거는 뉴욕 패드에서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요. 향후 1년 12개월 동안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8월에 3.20%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요거는 해가지고 보시면 3년 앞으로 3년 그리고 앞으로 5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 3년짜리는 그냥 변경이 없었고요. 변화가 없었고, 그런데 5년짜리 어떻게 됐다? 8월 달에 다시 2.93%로 해가지고 상승이 됐습니다. 우짜 관련해서 2025년 세컨드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며라는 영상에서도 올해 세컨드 인플레이션 기대한다 해가지고 예상한다 해가지고 계속 지겹도록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다? 오버나이트 레포, 영레포, RRP 되죠. 요즘 우짜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영레포 꼬라지인데 보시면은 옆으로 개걸음치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 데이터로는 9월 9일에 해가지고 229억 1,500억 1,500이란다. 229억 1,500만 달러 이래 됩니다. 개걸음치고 있죠? 개걸음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제로는 아직 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자, 이거 관심 있는 분들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9월 1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로 아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